운명은 매일 살해당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SS 능력의 진정한 힘을 감시하고 있었다. 운명은 성벽 앞에서 깃발을 지키는 일을 맡아 늘 고통을 받는 암살자였다. 그는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고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중얼거렸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4명의 모험가를 감지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몇 시간 전에 레벨 6에 도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에게 질투만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모험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곤함이 다시 밀려왔고 그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배고프고 멍청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의 특별한 능력은 가치가 없다. 솔직히 그의 능력은 하나뿐이고 그나마도 미약하다. 다행히도 그의 교대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그때 트리오가 도착했다. 그들의 리더는 바닥에 동전을 몇 개 떨어뜨리며 페이트에게 그걸 주우라고 한다. 페이트는 간청하며 천천히 동전을 줍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 동전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다. 리더는 페이트를 모욕하며 그가 얼마나 한심한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비웃는다. 예상대로 페이트는 싸울 능력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다. 다시 움직이는 게 어렵고 미친 트리오의 리더가 된다. 그 남자가 페이트를 몇 번 더 가격했고 그 여자가 합류했다. 그녀는 페이트의 쓸모없는 능력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이 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페이트는 이 세계에서 모든 능력은 그들이 신에게서 얻은 특별한 힘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대체한다. 트리오의 리더는 페이트에게 발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시도할 때 다른 남자가 그의 얼굴 앞에 서서 빨리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의 차례를 늘리고 그가 명령을 따르지 못해 실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레이디 록시 하트입니다. 그녀는 천국의 수호자들이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쓸모없는 자들, 예를 들어 페이트 같은 사람들에게도 임무를 주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왜 페이트를 그렇게 대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말을 덧붙이며 다른 이들에게 떠나자고 말했습니다. 록시는 페이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고 그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옷을 정리했지만 페이트는 트리오의 리더가 록시를 바라보는 방식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청소를 마치고 도움에 감사했다. 그날 밤 페이트는 바에서 록시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페이트는 그 트리오가 복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바주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트리오가 평소처럼 행동하는지 물었다. 그는 페이트에게 이렇게 계속하면 마지막 사람처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트는 길을 걷고 있었고 배가 또 소리를 냈다. 결국 그의 능력 때문에 그는 항상 배가 고팠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무능하다며 더 유용한 것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페이트는 갑자기 멈춰서 몇 명의 침략자가 층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로시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페이트는 침략자들이 울면서 갑자기 멈춘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있는 침략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침략자와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다음 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침략자를 이용했습니다. 갑자기 페이트 주위의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활성화되었고 상태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것들을 확인했을 때 그는 각각이 100 이상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2가지 새로운 능력인 식별과 텔레파시를 얻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록시는 그가 침략자에게 다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고 걱정했다. 그는 그것을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페이트는 그의 생각을 읽어냈다. 그는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았다. 페이트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대우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로키와 함께 일하며 미래를 갖기를 원하는가? 결국 그는 그녀를 위해 일하기로 동의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신분 변화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텔레파시가 그로 하여금 로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후 자신의 능력 발동과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곧 잊어버렸다. 다음 날 페이트는 쇼핑거리로 가서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이 고작 $2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검을 점검하고 식별 능력을 사용해 각각의 검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그의 검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페이트는 당황했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 했다. 그의 능력 덕분에 그는 검의 이름이 그리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검은 페이트에게 자신을 사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페이트를
글루톤이라고 불렀다. 운명은 그의 검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검은 그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운명은 결정을 내리고 검을 산다. 그동안 그의 3인조는 록시가 요청 없이 구매하려고 하자 불평하고 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록시에 대해 불평한다. 하지만 남자는 록시의 가족과 그들이 전쟁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한편 운명은 새로운 검을 가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간다. 그의 검이 적이 다가온다고 말하며 페이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한 고블린이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페이트의 눈빛이 변하고 그는 고블린을 한 번이 100이로 베었다. 다른 목소리가 다시 말하며 글루터니가 활성화되었고 그의 능력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힘을 증폭시키는 능력을 얻었다. 페이트는 이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주변에 더 많은 고블린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페이트를 공격했지만 그는 하나씩 잘라내며 성공했다. 그의 글루터니 능력은 고블린을 물리칠 때마다 계속 활성화되었다. 몇 시간 후 페이트는 마침내 수백만 마리의 고블린을 물리쳤다. 이제 그는 몇 가지 더 많은 힘을 얻었지만 그의 스탯은 지금 미쳤다. 그의 최종 힘은 거의 500에 이르렀고 그 힘은 그보다 3배나 강하다. 그리드는 페이트에게 배고픔이 사라졌는지 물었다. 페이트는 혼란스러웠지만 오늘 하루 그의 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이트는 그리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리드는 그게 다 탐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스탯이나 레벨을 올리기 위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글러터니는 속임수 같은 능력이야. 그 능력은 패배시킨 상대의 능력과 스탯을 훔쳐. 문제는 경험치와 레벨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지. 페이트가 그리드에게 그걸 어떻게 아는지 물어보자. 검은 그들이 같은 존재라고 설명해. 헷갈리긴 했지만 페이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험가 그룹을 발견해. 그리드는 페이트에게 글러터니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 그건 신의 규칙을 어기는 거니까. 페이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파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해. 그는 항상 혼자 싸워야 해. 그리드는 그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며 자신이 함께 있다고 알려줍니다. 페이트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귀를 모으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그를 막습니다. 페이트가 당황하지만 그리드는 그가 팔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은화 3개와 동화 80개를 얻는데 성공하고 귀를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도구에서 나온 악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악당과 함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페이트에게 손을 뻗었고 페이트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운명은 이후 나쁜 남자의 능력을 찾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탐욕은 그 남자가 모든 것을 찾는 능력을 막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탐욕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그는 그 소녀를 구할 것이라고 보여준다. 그 소녀는 폐쇄된 회사의 층에 갇혀 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며 그가 성스러운 밤을 위해 남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운명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즐기지만 탐욕은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다. 탐욕은 그 남자가 자신보다 더 강하고 그가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운명은 자신의 앞에서 고통받는 누구든 도와주고 싶어하며 특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남자는 멈추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소녀에게 능력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운명이 그녀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은 그녀를 범위 밖으로 밀어내며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때때로 운명 같은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의 영웅이라 착각하는 쓸모없는 사람들 말이죠. 운명은 그저 소녀에게 미소 지으며 악당을 상대하러 그리드를 끌어냈습니다. 그리드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운명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운명을 자신보다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페이트가 그 남자의 신뢰를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페이트는 그의 지시를 따라 소녀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트는 최종 지점에 도달했고 그리드는 이제 공격할 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페이트는 그 후 남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자들을 사용해 그를 공격하고 타격을 가했습니다. 남자는 공격을 받았지만 얼굴에 번개를 맞은 정도였습니다. 그 남자는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드는 그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 느끼며 페이트에게 무기를 통해 그 남자를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페이트는 다시 상자를 이용해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검을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자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남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페이트는 그가 소녀를 나라로 데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누가 그 남자를 공격하여 소녀를 공격하도록 했는지 물었다. 몇 초 후
그 남자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에 대한 지목에 동의했다. 그 사람은 페이트를 물리치는데 사용되었던 하토 빌라릭라는 남자였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능력을 가진 작은 것들을 자랑하는 미친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상자들을 공격하지 않고 머리들을 공격했다. 페이트는 그 후 소녀를 밖으로 데려가면서 이제부터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남자와 함께 모여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사하라를 도와준 페이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곧 걸어갔다. 그리고 그리드는 그의 능력치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한손검 기술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트에게 새로운 능력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페이트는 잘못 이해했다. 그리드는 이것이 그가 아티스트 기술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 기술들은 정말 비밀이다. 이 점에서 그는 동시에 2번 공격할 수 있다. 그리드는 내일에 대해 물었다. 왜냐하면 그날은 페이트가 마음을 위해 일하는 첫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페이트는 알았고 그리드는 그가 평민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페이트에게 그가 새 옷을 사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편 바에서 한 노인이 가리아에서 메이슨 경이 신성한 용에게 붙잡혔다는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바텐더는 하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었고 노인은 록시가 그것을 감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요 문제는 메이슨 경이 나이츠 홀리를 등급에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노인은 그들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다음 날, 페이트는 성스러운 밤 지구에 도착했고 신선해 보였다. 그녀는 해변에서 그를 만났고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했고 자신은 너무 질투가 났다. 그 후 그녀는 그를 여행에 데려갔고 첫 번째 정거장은 한 무덤 앞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무덤이었고 그녀는 페이트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페이트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5일 전 드래곤 신과 만났던 사건을 설명했다. 그녀는 이번 해 몬스터를 채우는 것이 가족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비록 그것이 위험한 임무이지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1000년 동안 사라졌던 신용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의 아버지는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그의 머리, 하루가 나타났고 록시는 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페이트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진정한 하인의 행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페이트는 매일 숲을 베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나타나서 록시가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따라갔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그를 주방의 다른 부분으로 데려가서 록시와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차를 주며 직업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페이트는 배고픈 생각뿐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배가 고팠다. 갑자기 그는 바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밤에 방 안에서 일어나 메모를 읽었다. 로시가 보낸 것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쉬라는 내용이었다. 페이트는 왜 더 배고픈 느낌이 드는지 그리드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리드는 그의 능력이 부패한 이후로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페이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리드는 그가 더 많은 것을 파괴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더 많이 파괴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그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 날까지 유령을 파괴할 것입니다. 운명은 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탐욕은 2가지 능력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제를 잃고 질주하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운명은 그것이 그를 괴물로 만들 것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탐욕은 그에게 약간의 조언을 주었습니다. 운명의 분노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의 눈에 나타날 것입니다. 페이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힘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페이트는 사냥을 위해 밤의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페이트는 결국 고블린 무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이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즐거운 듯이 미친 듯이 고블린을 베어낸다. 하지만 작은 고블린은 그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탐욕은 그에게 고블린 숲으로 가라고 알려준다. 그는 지시에 따라가고 몇 마리의 고블린을 만난다. 그는 그들을 베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분노를 풀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큰 숲을 지난 후에야 그는 마침내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드는 때때로 괴물을 처치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트는 몸을 숨기고 거대한 괴물이 사람을 손에 든 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드는 이것이 고블린 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고 그리드는 그들이 같은 스탯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블린 왕은 건강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그것이 고칠 수 있으며 오래 싸울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블린 왕은 인간의 음식을 즐기며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트에게 나무를 올리고 고블린 왕의 손을 공격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인간의 음식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방해받습니다. 괴물이 그것을 부수려 하지만 페이트는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분명히 공격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리드는 그에게 자신을 믿고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운명은 따라가며 괴물의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어냈다. 다시 한번 탐식 스킬이 발동되어 운명이 새로운 등급에 도달했다. 그는 이제 여러 스킬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입은 5자릿수를 달성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탐욕이 진정한 계약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명의 스탯이 이제 탐욕의 첫 번째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명은 혼란스러워했지만 탐욕은 그것이 또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탐욕은 운명이 스탯을 제공하면 새로운 기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스탯을 소모할 것이다. 운명은 거절했지만 탐욕은 그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명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탐욕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했다. 운명은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공했다. 그 후 탐욕은 마법의 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을 당기기만 하면 검이 나타날 것이다. 운명은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검은 목표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근처의 고블린을 쉽게 처치했다. 그녀는 이후 귀를 가져가기로 결심하고 사라하 고아원에 거부했다. 다음 날 록시는 집을 나가려고 했다. 운명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멈추라고 했다. 그에게 그녀는 범죄자였다. 그녀는 심장마비를 느끼고 결심했다. 운명은 그녀를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으로 가는 길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단지 비밀검사를 하러 도시로 간다고만 말했다. 록시는 이후 머릿속으로 계약을 맺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운명이 검사를 하는 동안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둘 다 출발했지만 록시는 너무 즐거워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지만 록시를 부르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녀를 느낄 것이다. 그녀는 그 후 록시에게 자신을 렉시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스타일을 잃고 도시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거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범죄자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게이트에서 멈춰서고 그녀가 빨간 보석을 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소녀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 가지 종류의 돌을 발견하고 악당에게 그것도 보석인지 물었다. 악당은 그 안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는 돌을 살펴보다가 로키가 파란 보석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로키가 성스러운 멤버가 아닌 평범한 소녀처럼 보인다는 걸 이해했다. 악당은 그 순간을 기회 삼아 페이스가 그녀를 위해 보석을 산다면 할인해주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는 다가갔고 로키는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페이스에게 악당 기사에 대해 물었다. 페이스는 미네르바와 올리버에 대해 물었지만 로키는 그녀가 죽은 기사가 아닌 활동 중인 기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이 괴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방해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높은 몬스터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록시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남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몬스터 이론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들이 악당에게 주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록시는 남자들에게 방해를 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물었다. 그는 그들이 높은 몬스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모르고 지나쳤다. 그녀는 이후 페이스에게 기사의 장소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를 바에 데려갔고 바텐더는 페이스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로키를 직장 동료로 소개했지만 바텐더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잠시 자취를 감췄던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로키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했던 대로 주목받기 위해 그릇을 깨버렸다. 그들은 푸짐한 식사를 했고 바텐더는 신비로운 와이퍼 고블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이주해온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텐더는 그것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며 페이스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바텐더는 사람들이 도심 안팎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블린이 있는 길을 지나야 한다고 자세히 말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는 도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는 자신이 잘못 판단했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때 한 노인이 바에 들어왔다. 그는 페이스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령을 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어른들도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달리는 괴물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사들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로 했다.
페이스는 자신이 왜 유령에 대해 알지 못했는지 위아해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라고 설명했다. 발레리 가문이 그 상황을 이용해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문제를 처리했다고. 갑자기 그들은 두 개의 소리를 듣고 혼란을 보았다. 그들은 하도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고 록시가 그에게 아이를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그들이 잃어버린 아이를 그들의 방어구역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록시는 페이스에게 자신의 아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기사들은 페이스와 대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들을 무시했다. 록시는 그 후 기사들에게 자신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말하며 기사들에게 질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왜 그가 도망치는 유령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걸어갔다. 아이도 그가 기사들을 싫어한다고 말하며 로시가 사과하게 만들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페이스는 그가 어머니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빨리 물어보았다. 아이도 대답하며 페이스와 로시에게 어머니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페이스는 5년 전에 그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자신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사 한 명이 도움을 받았다. 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머리가 짧았던 시절에 로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아이의 어머니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후 자신의 아이를 찾으러 나타났다. 페이스는 그들이 그녀를 찾을 수 있어서 기뻤고 록시의 미소를 보자 서둘렀다. 그녀는 왜 그녀를 봤는지 말하고 변명을 하려고 했다. 그녀는 이미 늦었고 그들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록시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할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냥 기사들로부터 전화를 받기 위해서였다. 오늘 밤 페이스는 그리드에게 록시가 발견하지 않고 몬스터를 찾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드는 특별한 마스크를 얻었다고 보여준다. 그리드는 이 마스크가 보는 사람과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페이스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구매한다. 그동안 기사들은 록시에 대한 미움 없이 회의를 갖고 있다. 삼위일체의 리더가 그들의 갈레아로의 여행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트 가문성에서 페이스는 꽃을 무심코 놓는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에게 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로시 부인이 다가와 비밀 임무가 있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또 다른 점검이 될 것인지 묻는다. 다음으로 우리는 페이스가 로시 부인의 성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은 결국 로시의 어머니인 아이샤 하트의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녀가 내려놓을 준비를 한다. 로시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내려놓으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페이스를 구해준 하녀로 로시의 어머니에게 소개한다. 그들은 함께 모인다. 그리드는 페이스에게 아이샤를 잘 내려놓았다고 말한다. 아이샤는 페이스에게 그녀에게 다가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을 좋아하는지 물었다. 록시는 이 질문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아이샤에게 왜 페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 물었다. 아이샤는 그녀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녀가 비즈니스 관계를 원한다고 믿었다. 페이스는 아이샤에게 솔직하게 록시를 믿고 있으며 허락받는다면 영원히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다. 아이샤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그를 수용했다. 아이샤는 그에게 그녀의 아이가 전문가가 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록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제 수장이 된 자신에게 너무 무리를 하고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는 그에게 록시가 훌륭한 전문가이며 잘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샤는 이를 듣고 기뻐했다. 방에서 페이스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그것을 준비했다. 한 하인이 그녀에게 신선한 우유를 건넸다. 페이스는 감사했다. 그녀는 그것을 놓고 달콤하게 만족했다. 하인은 백성과 하인들이 함께 일해온 방법을 설명하며 마사도 이에 손을 보탰다고 말합니다. 하인은 그에게 종말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페이스에게 그 때문에 로키가 자리를 잡으러 올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인에게 로키가 매년 배치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페이스에게 그것이 로키가 온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는 그녀의 몬스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는 그녀의 몬스터 배치에 대해 말합니다. 하인은 그에게 이번 배치 기간은 설탕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도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페이스에게 괴물들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보통 배가 고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페이스는 집으로 가는 길을 걷다가 한 여자가 손에 큰 배낭을 메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옆을 지나갈 때 여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페이스가 그녀의 눈을 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그녀가 능력을 활성화했을 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분석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일찍 왔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가 그녀에게 그가 무슨 뜻인지 말해줍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이 코볼트를 위해 왔다고 하지만 그녀가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그들이 미래에 만날 때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걸어갈 때 페이스는 페이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페이스는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록시는 페이스와 만납니다. 그녀는 다시 이상한 여자를 보고 페이스에게 그녀가 갈레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4000년 전 갈레온이 강력한 나라였고 괴물들을 구하려다 모든 주민들이 사라지며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는 몇몇 주민들이 살아남았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전에 그렇게 피투성이 인게일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이스에게 함께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는 그녀에게 그의 몬스터 구조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가 괜찮을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고 몇몇 기사들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가 결국 마법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페이스는 코볼트를 사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로나 기사단은 몇몇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크로나 기사들을 사냥하기로 결심했지만 총격을 막기 위해 트랜스젠더 여성을 이용했습니다. 둘 다 크로나 기사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페이스가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모든 기사들과 그들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도 그는 크로나 기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크로나 기사들을 사냥하며 자신이 그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검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페이스는 페이스에게 가까이 다가가 크로나 기사와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는 생각 없이 그를 쫓아갔습니다. 크로나 기사는 페이스에게 받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페이스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크로나 기사단은 그 성과를 잡으려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손을 잃는다. 페이스는 다시 일어난다. 페이스는 크로나 기사단에게 그가 기습당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크로나 기사단은 다시 능력을 발휘하지만 페이스는 그 공격을 피한다. 하지만 그는 한가운데에서 맞는다. 페이스는 크로나 기사단을 끝내고 공허의 능력으로 기사를 흡수한다. 이 순간 페이스는 그에게 초기 생명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크로나 기사단의 10%가 필요하다고 한다. 페이스는 그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하여 그들이 크로나 기사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는 다시 발로 돌아갔다. 페이스가 크로나 기사의 능력을 발휘할 때 크로나 기사도 그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동시에 능력을 발휘했지만 페이스가 크로나 기사의 능력을 언급했다. 이것은 정말로 그에게 크로나 기사의 능력을 부여했다. 페이스는 그에게 고블린 왕에게서 얻은 크로나 기사의 능력이 그를 치유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록시는 크로나 기사가 사라졌고 그들이 수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아이샤는 록시가 페이스에 대해 너무 신이 나서 기쁘게 여겼다. 때가 되자 아이샤는 페이스를 방으로 불러 로시의 곁에서 그녀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페이스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이샤는 그녀에게 단지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샤는 몇 분 동안 눈물을 흘렸고 페이스는 서둘러 그녀를 위로했다. 아이샤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녀에게 말하며 그래서 로시를 찾으러 가라고 부탁했다. 아이샤는 그녀에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다음 날 페이스는 눈이 반짝이는 채로 선술집에 있었다. 아이샤는 페이스가 로시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선술집 문이 열리고 그녀의 친구인 바텐더가 들어왔다. 아야샤는 바텐더에게 하도 경이 부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는 이 소식에 놀랐다. 바텐더는 친구들에게 하도 경이 간단한 임무를 통해 용기를 얻으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하도 경이 갈레아 원정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바텐더는 하도 경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는 메이슨 경이 죽은 직후 또 다른 원정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 드래곤의 집에서 몇 마리의 드래곤이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록시와 드래곤 트리오가 있었다. 록시는 이동하기 전에 아버지의 신전을 방문해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가 자신을 지켜봐 주기를 요청했다. 페이스는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떠나기로 결심했고 걸어나갔다. 드래곤 트리오는 록시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어서 기뻤다. 한편 하도는 록시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희망하며 갈레아 원정에 나가게 된다. 둘 다 연구를 위해 다른 도시로 갈 것이다. 하도는 그들이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라파엘은 그에게 록시를 잘 챙기라고만 했다. 그날 밤 페이스는 정부에 직접 반응하지 않거나 록시를 지킬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는 하도경과 그의 순찰대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도경은 그와 함께 와서 대원을 찾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둘은 무기를 들고 앞을 향해 달리며 페이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페이스와의 거리를 좁히자 그는 3명의 경비를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하도는 더 이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는 뒤를 돌아보았고 경비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놀랄 일이었습니다. 하도는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경비들은 페이스와 마주하기 위해 그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페이스가 그에게 다가가자 하도가 칼을 뽑는다. 페이스가 마스크를 벗자 하도는 곧바로 그녀를 알아본다. 페이스는 하도에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용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한다. 페이스는 능력을 활성화하여 하도의 능력을 본다. 눈길을 끄는 검술 기술이다. 이것은 용의 목표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능력이다. 페이스는 하도가 그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하도는 그녀에게 검술 대결을 펼치는 것은 잔인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도가 능력을 활성화하고 페이스를 공격했다. 하지만 페이스는 이미 여행에서 벗어났다. 하도는 놀랐고 페이스는 자신의 능력을 뒤로 빼앗았다. 그녀는 그것이 발동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하도는 방향을 바꾸고 자신의 칼로 페이스를 공격했다. 하지만 페이스는 단지 그의 칼을 두 동강 냈다. 하도는 자신의 칼이 반으로 잘린 것에 놀랐다. 하도는 페이스로부터 물러나고 그 능력을 얻을지 고민했다. 페이스는 그의 몸짓을 읽고 그에게 뛰지 말라고 하며 드래곤의 목표로서 그 능력을 가지라고 말한다. 하도는 계속 다가간다. 페이스는 그에게 한심하다고 말한다. 하도는 달리다가 넘어지고 페이스는 그를 밀수업자라고 부른다. 페이스는 그를 마치 허수아비처럼 들어올리고 전에 한 말을 상기시킨다. 밀수업자 자식들은 반드시 훈육을 받아야 한다. 하도는 그에게 멈추라고 요청하지만 나무로 달려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페이스는 하도의 능력으로 숲 전체의 나무를 계속 공격하며 그를 유명해지지 않도록 한다. 하도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그만두라고 요청했습니다. 페이스는 그녀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의미한 존재로 대해온 것에 대해 기도할 용기를 얻은 것에 슬퍼했습니다. 페이스는 또한 로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뛰어들려 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도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페이스는 그가 같은 말을 했을 때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하도를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그리드 스킬을 활성화합니다. 그리드는 크로스보우로 변하고 페이스는 하도가 아직 공중에 있을 때 몇 발을 발사합니다. 하도가 결국 땅에 착지했을 때 그의 뼈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도는 왜 그녀가 자신을 끝내지 않는지 물으며 그녀에게 용기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페이스는 그에게 먼저 질문이 있다고 말한다. 하도는 그가 록시와 관련된 것인지 물어본다. 그녀는 갈레아 원정대를 위해 훈련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녀가 국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린다. 페이스는 록시가 정말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도는 페이스가 자신의 삶을 바친다면 갈레아 원정대를 록시가 멈추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페이스는 하도의 고기 위에 그리드를 올린다. 하도는 그녀에게 록시에게 복수를 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페이스는 그에게 입을 다물고 그리드에게 하도의 맛을 주라고 말한다. 그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스탯이 증가했다. 페이스는 이제 성기사 기술을 얻었다. 그리드는 그에게 이제 성기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드는 그에게 하도 스탯을 사용하여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고 그리드는 그의 스탯을 받았다. 그는 2단계로 변신했고 이는 대사신이다. 그리드는 페이스에게 그의 검이 이제 세계의 모든 것을 갈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록시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그의 주위에 서서 그를 보지만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며 3년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루에게 자신의 약점에서 배울 것을 당부했다. 그는 페이스와 함께 앞에 서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다시 만날 것임을 확신했다. 페이스는 그에게 자신을 잘 돌보라고 말하고 떠났다. 그 후 하루는 페이스에게 로시가 남겨둔 추천서를 건넸다. 로시는 그가 어디서든 안전하도록 글을 신게 추천했다. 하지만 페이스는 이를 거부하고 하루에게 자신이 기사로서의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페이스는 자신의 욕망을 숨긴다. 그리드는 그녀에게 마음을 정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리드에게 록시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그녀를 지지하는 것이다. 페이스는 다른 하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루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준다. 그녀는 행운을 기원하며 떠난다. 그녀는 록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기를 바라며 차에 오른다. 실험실에서 여자는 레인을 불러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레인에게 구해낸 고블린들을 보여주고
그 지도들이 평범한 지도가 아니라고 알립니다. 레이는 가까이서 보고 매우 흥미로워합니다. 그는 책을 펼치고 여인에게 마법병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마법병의 지도가 그것을 해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마법 지도가 불의 지도와 다른지 묻습니다. 라이언은 그녀에게 그것이 검은 검, 죽음의 무기 중 하나가 가진 능력이라고 알려줍니다. 죽음의 무기는 고급 마법을 조종할 수 있는 특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무기는 마법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레이는 이를 소유한 사람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페이드는 대중교통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테트라 도시에 도착했을 때 깨어났습니다. 그는 도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향수를 느꼈습니다. 그리드가 그에게 전에 이 도시에 와본 적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5해 전에 여기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드에게 수도로 가는 길에 이 도시를 지나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페이드는 기차 안내원에게 갈레아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안내원은 밤에 몬스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오늘 기차가 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일 돌아오라고 말했어. 페이드가 재빨리 걸어갔어. 현지 마을에서 세스는 몇 명의 기사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들은 그의 돈을 찍어내며 괴물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들은 세스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페이드가 그의 구출을 위해 왔어. 그는 기사들을 쉽게 쓰러뜨리고 그들을 지하로 끌고 갔어. 다른 기사들이 페이드에게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그들을 처치했어. 그들은 마을에서 도망쳤어. 안내자는 가격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페이드는 세트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들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페이드의 아버지는 괴물과 싸우는 기사였다. 페이드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벌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다쳤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페이드가 약초 혼합을 아주 잘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페이드의 아버지가 죽은 후 사람들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를 보고 싶어 했다. 페이드는 도시의 구원자들이 그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감옥에 갇혔다. 사람들은 그를 쫓아 도시에서 내쫓으며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미래로 돌아온 세스는 페이드 앞에서 울며 도움을 요청한다. 페이드는 세스를 기억하며 그가 자신을 포기한 기사라는 것을 안다. 세스는 자신의 요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지만 기사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인은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세스는 그를 도시로 데려가지만 세스의 아버지인 기사는 세스가 기사를 데리고 돌아온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 세스는 기사를 집으로 데려가고 세스는 기사가 행동한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페이드는 그에 익숙해졌다고 말한다. 페이드는 세스에게 그의 괴물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다. 세스는 그의 괴물이 약 한 달 전에 나타났고 조사자들은 그것들이 하늘을 나는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페이드에게 자신의 괴물이 기사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몇 기사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스는 그에게 항상 조심하라는 저주를 퍼붓고 기사가 먹을 것을 챙겨주려 했습니다. 페이드는 그에게 그 괴물의 종류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드는 그 괴물이 가고일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이드에게 그들이 인간의 반응을 보기 위해 시험 공격을 사용하며 완전한 공격 전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괴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스의 딸은 페이드에게 다가가 그가 누구와 대화 중인지 물었습니다. 페이드가 그녀에게 그녀가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약간의 설탕이라고 말한다. 세스는 조금의 음식을 들고 돌아와 작다고 미안해한다. 페이드는 그것이 충분하다며 음식을 고마워한다. 페이드는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매우 피곤해진다. 그녀는 곧장 나가버린다. 세스는 그녀가 왜 나갔는지 궁금해하고 세스의 아들이 그녀에게 약간의 양초를 줬다고 말해준다. 세스는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세스의 아버지가 그것을 줬다고 알려준다. 세스는 그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때 밤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세스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는 이전의 모습에 놀랐다. 그의 가구일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세스는 페이드에게 줄 해독제를 만들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두운 밤속에서 푸른색으로 보였다. 사람들의 리더는 페이드를 찾기 위해 길을 따라 달려갔고 그를 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가구일이 그를 잡아먹고 저녁이 끝났음을 알았다. 세스는 페이드에게 해독제를 주었고 그는 깨어났다. 백성의 지도자가 페이드와 싸우는 세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백성을 데리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페이드는 구원자를 찾으려 했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그의 감정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구일은 여전히 저녁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고 페이드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구일이 페이드에게 빛을 발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드는 그에게 높은 지대에 있으면 가구일을 맞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이드는 그의 말을 들었으나
우리가 아는 어떤 제다이와는 달랐습니다. 페이드는 자신의 가고일의 능력을 분석하고 그 통계를 살폈습니다. 페이드는 자신의 가고일 능력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리드에게 낫으로 변하라고 말합니다. 가고일이 다시 한번 페이드에게서 가고일을 소환합니다. 공격하지 않고 가고일을 잘라냅니다. 가고일은 페이드가 공격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모두 그를 둘러쌉니다. 그들은 동시에 페이드에게 가고일을 소환합니다. 페이드는 낫을 사용해 가고일을 베고 그 후 하나씩 가고일을 베어냅니다. 페이드의 글러터니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스탯이 증가하고 마법 파이어볼 스킬을 얻습니다. 페이드는 아직 하나의 가골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리더님이다. 페이드는 리더를 분석하고 그가 일반 각골보다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추가적인 화염 공격 스킬이 있다. 리더는 페이드에게 화염구를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드는 페이드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며 기회를 잡으라고 말한다. 페이드는 즉시 리더에게 화염구를 발사했다. 페이드는 리더를 공격하며 글루토니 스킬을 활성화했다. 스탯이 페이드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염 저항 스킬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페이드와 세스는 도시의 남은 것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생존자는 세스와 몇몇 도시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페이드는 옛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 주요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 도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아버지에게 지금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페이드는 마차 기사를 통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차 기사는 그가 너무 잠이 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페이드가 그녀에게 사과한다. 마차꾼은 페이드에게 그가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했으니 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 사람이 마차꾼을 마당으로 데려간다. 도적이 마차꾼 앞에 서 있다. 도적의 리더가 남자들에게 자신과 페이드를 공격하라고 지시한다. 그때 큰 칼이 하늘에서 도적 무리 뒤로 떨어지며 그들의 대형을 파괴하고 땅으로 밀어넣는다. 그리드가 페이드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말한다. 페이드는 며칠 전에 봤던 여자를 본다. 그는 페이드에게 그가 그 진영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드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캐리지에 있을 때 그는 뒤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는 무기를 공격해 나태를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캐리지는 스스로를 고쳤습니다. 여자는 페이드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페이드는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는 그를 페이드 글러턴이라고 불렀습니다. 페이드가 글러토니에 대해 알게 된 방법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도 죽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페이드는 죽음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드가 그에게 그걸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자는 자신을 라프 능력을 가진 마인이라고 소개해요. 기회가 다가오자 페이드는 그녀에게 육포를 조금 줘요. 여자는 그들에게 곧 도시로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져요. 여자는 그들에게 루돌프 경이 갈레아 군대 원정을 위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요. 페이드는 그 여자에게 그것이 로시 여사의 원정이라고 말하고 여자는 그들에게 곧 도시로 도착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자가 페이드에게 감사하고 걸어간다. 페이드는 그리드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준다. 그리고 그리드는 그에게 여관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나가 울며 서 있고 그녀는 페이드에게 기대며 위로를 받는다. 페이드는 마이네를 쓰다듬고 그가 얻은 방을 보여준다. 그리드는 마이네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고 페이드에게 말한다. 페이드는 자신이 마이네를 어떻게 아는지 추측하며 과거에 그녀와 나쁜 관계였고 슬로스와도 그랬다고 말한다. 그리드는 슬로스가 자신처럼 나쁜 무기였다고 페이드에게 말한다. 페이드가 페이드에게 나쁜 오른손 기술에 대해 말하고 그리드는 페이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기는 7가지 나쁜 오른손 기술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페이드에게 대시기 또한 나쁜 오른손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순위의 개념을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드는 그리드에게 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인지 물었고 그리드는 그들에게 각각 개별적인 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페이드는 그리드가 꽤 불운하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 비웃음을 받다가 항상 생존할 능력을 주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드는 그에게 생존하려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함에 먹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드는 그에게 생존하고 질병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페이트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찾으러 갑니다. 페이트는 질병에 다가가서 그리드를 과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드는 페이트에게 새 질병 능력을 찾아보라고 하고 페이트는 결과에 만족합니다. 질병은 쉽게 처벌받습니다. 페이트의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그는 다른 질병을 발견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깨어났고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얻었지만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는 포스터를 보게 된다. 운명은 병을 하나씩 차지하며 조금씩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해 나간다. 탐욕은 그에게 그것을 소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운명은 그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준다. 탐욕은 능력을 만족시킬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가 가만히 있지 않도록 한다. 검의 병이 나타나고 운명은 즉시 그 냄새를 알아차린다. 군대가 검의 병을 공격하지만 그들은 그를 이길 기회가 없다. 그때 운명은 마법의 검으로 병을 쏘아 그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그는 군대에게 병을 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가 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탐욕은 그에게 정의의 행위를 다시 받았다고 말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분노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한다. 검의 병은 검을 공격하지만 운명은 마법의 검을 사용하여 그것을 파괴한다. 그는 검의 병으로 달려가 공격하려 하지만 검의 병이 그를 막는다. 검의 병은 운명을 분노의 검으로 공격하여 그를 끌어당겨 그를 검으로 파괴하려 한다. 운명은 검을 옆으로 바꾸고 분노의 검을 경험하는 검의 병을 공격한다. 검의 병이 집합체가 그의 몸을 떠나 검 안에 숨는다. 운명은 운명이 분노를 허락하지 않으며 운명이 분노의 검을 검으로 바꾸고 그의 몇 가지 스탯을 가져가라고 말한다. 운명은 분노의 검을 활로 만들고 그는 그렇게 하여 분노의 병을 파괴한다. 페이트는 능력을 활성화했고 분노의 검 능력을 얻었습니다. 페이트는 자신이 만든 검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검의 저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페이트는 내가 옷을 입는 모습을 보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그는 분노의 검을 공격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페이트는 그에게 분노의 검을 손에 넣었다고 말했고 매우 화가 난 상태라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페이트는 그에게 분노의 검을 공격할 때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이는 그에게 자신의 가면에 대해 말했고 이것이 군단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페이트는 방을 나와 마차 안내인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페이트는 미네가 정말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항상 배고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단지 화가 많이 나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뿐이라고 했어요. 페이트는 이어서 말하길 그녀가 많이 먹어도 미네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미네는 화가 나서 그녀의 무게를 늘렸어요. 결국 그것이 마차의 속도를 늦춰서 그들은 멈춰야만 했어요. 페이트는 발생한 일에 대해 사과했지만 곧 미네가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는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을 감지하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 지역으로 뛰어가며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리드는 그의 지역이 괴레아 근처에 있으며 보통 활발한 괴물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역을 지키는 강력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페이트는 인근 지역의 성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드는 그것이 호산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다 한 남자가 그의 검을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남자에게 그 지역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정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싶다고 언급합니다. 남자는 변신하여 이 지역의 노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드는 노인이 성스러운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여기에 머물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노인은 그에게 합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페이트는 노인의 스탯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의 검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놀라며 페이트가 아직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탯이 200만을 넘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페이트는 노인의 검수를 전혀 느끼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단지 페이트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습니다. 페이트는 자신의 검을 합쳐서 두 사람은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둘은 하나가 되어 페이트는 이를 빠르게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페이트를 멀리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법이라고만 말하고 그를 허용했다. 페이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노인은 조건이 있었다. 페이트는 그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했지만 노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리드와 페이트는 이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능력을 억제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노인의 몸은 여전히 힘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괴물을 물리칠 수 있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노인은 페이트가 자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드는 여전히 이것이 꽤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페이트는 누군가가 직접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소개했다. 노인은 자신을 바베이도스로 소개했다. 갑자기 꿈이 나타났고 바베이도스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기사라는 것을 알아챘다. 페이트는 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었지만 이것은 맨손 전투였다. 바베이도스는 페이트를 지키는 모든 기사들에게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바르바도스는 갑자기 강해진 기사들이 그들의 힘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페이트는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바르바도스는 페이트의 위치를 먼저 조정합니다. 그 후
페이트에게 공격하는 방법과 사용할 힘의 양을 가르칩니다. 그는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며 빠른 속도로 페이트를 놀라게 합니다. 바르바도스는 이것이 모두 그가 자신을 제어하는 방식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제어할 수 없다면 그의 동작은 약하고 느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페이트는 이 교훈의 동기를 얻고 그들은 수업을 계속합니다. 노력을 했지만 그는 바르바도를 공격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의 실망감이 작용하기 시작해 바르바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페이트에게 왜 눈 색깔이 변했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의 실망감이 페이트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바르바도를 공격했다. 노인은 공격에 성공했고 페이트가 즉시 이를 수리한 것에 놀랐다. 바르바도는 공격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실망감 덕분에 페이트는 노인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콤보 공격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놀랍게도 실망감을 느끼며 페이트는 조심하고 있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그 후 바르바도스는 페이트에게 올바른 전투 방식에 대해 가르쳐주겠다고 말했다. 페이트는 동의했지만 갑자기 성에서 다가오는 몇몇 몬스터를 감지했다. 그는 그 안에 몬스터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페이트는 바르바도스 가족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드가 말하길 바르바도스의 아들이 페이트와 닮았다고 했다. 그는 바르바도스가 왜 마을의 수장이 되었고 왜 자신을 훈련시키려 하는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바르바도스는 페이트에게 돌을 건네며 검을 멈추라고 말했다. 페이트가 실수하면 망가질 거야. 하지만 바르바도스는 페이트가 그와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 후 바르바도스가 공격하며 페이트가 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검 위를 달리게 만들도록 강요했어. 페이트는 성공했고 이제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 페이트가 자랑스러웠어. 페이트는 모든 도움에 감사했고 그들은 밤을 기다렸어. 저녁 시간에 페이트는 바르바도스에게 내일 아침에 떠날 거라고 말했어. 하지만 마이는 감사 인사보다 식사에 더 관심이 있었어. 바르바도스는 그들에게 음식을 즐기라고 말했어. 하지만 마이는 그녀가 맛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운명은 잘못되었지만 두려움은 그것이 숙련된 기술을 갖는 대가라고 설명했다. 마이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운명에게 록시를 돕는 그의 임무를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그 말에 형성되어 성을 바라보았다. 운명이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지 물었고 바르바로스는 설명하기로 했다. 15년 전 그 성은 그의 성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릭에게 포획되었을 때 몇몇 왕국의 왕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었어. 그리고 지금 그의 성은 로드릭에게 함락되었지. 그는 가족이 여전히 성 안에 저주받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혼란만 불러일으켰지. 페이트는 밖에 서서 성을 바라보고 있었어. 바베이도스가 그를 따라가며 말했어. 네가 성에 간다면 나도 함께 가겠어. 그는 아직도 과거의 저주에 갇혀 있고 그걸 끊어내고 싶다고 설명했어. 마인도 나타나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남겠다고 말했어. 그들이 $50를 지불한다면 말이야. 둘 다 들어가기로 결정했지만 갑자기 어두운 성이 화살을 쏘았다. 분수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들어가서 리크가 있어야 할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자 친구들과 바르바도스의 아이들로 가득 찬 방이 보였다. 바르바도스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서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피곤할 것이라며 임무를 성공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소개를 했고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용기가 설명했습니다. 보이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요. 그는 이것이 자신의 환상이라고 했지만 바베이도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베이도스의 아이가 아버지가 뭔가를 사왔는지 묻자 노인은 그의 재킷에서 꺼내려 했습니다. 아이 갑자기 그것을 빼앗아 심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는 돌아와 아버지 대신 성을 오랫동안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일루전은 바베이도스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바베이도스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일루전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언급하며 바베이도스는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름들은 그의 환상에 힘을 줄 것입니다. 그는 프레카우스 사이드 모드를 사용하여 그의 환상의 스킬을 활성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프레자이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이 공허로 부활하여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페이트는 그들이 그런 운을 갖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다소 시끄럽습니다. 바베이도스는 그가 자신의 가족과 처리하는 동안 그에게 로드릭을 다루라고 요청합니다. 부모 두 사람과 아이가 그가 강해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는 몬스터의 냄새를 따라가면서 어느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쉽게 릭을 발견하고 보모 그리드를 사용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릭은 위에 남아 그를 다시 공격합니다. 페이트는 그의 스탯을 확인하고 전부 200만이 넘는 수치입니다. 릭은 공격을 시도하지만 페이트는 바르바도스에게 배운 대로 힘을 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여성을 따라가 릭의 팔을 부숩니다. 몬스터의 힘이 사라지지 않고 죽은 몸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페이트는 구조를 요청하는 몸들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을 공격할 수는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근처에 있는 몸들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바르바도스가 제때 도착해 그들의 손을 잘라냈다. 그는 아내의 몸을 보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가족을 떠올리며 왜 자신이 항상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바르바도스는 곧 다시 그를 마주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바르바도스는 자신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들을 쉬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는 그랜드 크로스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몸들을 조종하고 리크를 파괴했다. 하지만 그 괴물은 여전히 항복했다. 페이트는 바라보다스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손을 잡으며 부모님을 돕고 싶어 했고 그들은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그 힘은 훨씬 강했고 릭은 패배했다. 바라보다스는 가족들의 몸을 되찾아주며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갑자기 그들의 개를 보고 그의 아이가 그를 구한 것이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항상 약속했던 선물을 주고 모든 이가 사라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했다. 그 후 집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바라보다스는 가족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밖에 서 있었고 바베이도스가 갑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고 말했어. 그는 운명과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드는 그것이 죽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마음을 연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 둘 다 아침에만 돌아왔고 그 때문에 난 불안했어. 그는 밤새 도시를 지키기 위해 있었거든. 바베이도스는 그냥 하얀 상자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어. 그가 그것을 받았어. 하지만 운명은 그가 악하다고 생각했어. 마이는 도시를 세우기 위해 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것은 그녀가 삶이 충분히 길다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페이드는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바베이도스는 그녀가 이전에 마인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 그녀는 50년 전 그 지역에서 괴물이 나타났을 때 그녀를 보았다. 페이드는 놀란다. 하지만 바베이도스는 그녀가 여전히 똑같이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이미 완벽한 기사였다. 마인은 그녀의 칭찬에 감사하며 만약 1000년 동안 훈련한다면 그녀도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르바도스는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마이는 그가 죽을 수 없는 기사라고 말했다. 바르바도스는 그때 페이드의 눈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페이드는 자신이 때때로 괴물을 죽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눈이 빨개질 것이다. 바르바도스는 그가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곧 추측했다. 그래서 그는 페이드에게 필요한 일을 마칠 때까지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에게 전할 중요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행 중에 페이드는 마인이 탐욕스러운 능력에 대해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분노가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유하려고 노력하며 그녀가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를 아이처럼 대하며 그녀에게 육포를 주고 머리를 쏘았다. 그리드는 이 모습에 웃었지만 페이드는 마인과 옆에 앉아있다가 머리에 기대어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일 중 최고의 침대라고만 말했다. 그녀는 금세 잠이 들었고 페이드는 그녀를 아이와 비교했다. 그는 이후 그녀가 죽을 수 없는 유령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고 그녀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리드에게 마인이 무엇과 싸우는지 물었지만 그리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페이드는 불평했지만 그리드는 그가 자신과 함께 남아있으면 볼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페이드는 이것이 미래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록시의 친구들은 그들이 갈리아에 언제 도착할지 물었다. 록시는 그게 정말 바로 코너에 있다고 대답했다. 몇 분 후 그들은 바르바토스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은 지금 알리게 괴물이 지배하는 이야기 속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성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지만 괴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게는 그들이 이곳을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르바토스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나타나고 무게는 그의 존경심을 나타낸다. 바르바토스는 중간신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한다. 록시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지만 바르바토스는 그가 잘 성장했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 많이 착각했지만 바르바토스는 그가 그를 부르라고 요청한 부모님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듣고 놀라지만 무게는 그가 중간신을 가지고 있어서 화가 났다고 말한다. 바르바토스는 그가 중간신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족을 잃어 싸울 이유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한다. 록시가 로드 알릭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르바토스는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함께 싸운 사람 덕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무게는 그 사람이 중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신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미리아도 무겐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바르바토스는 이미 여행을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록시는 나중에 필요할 테니 중신의 이름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바르바토스는 그것이 페이트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는 페이트가 무겐에게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록시는 이 대답을 받고 무겐에게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동하기로 결정했고 바르바토스는 갈리아스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서 놀랐다. 바르바토스는 이것이 그가 이곳에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부인했다. 그는 벨라릭이 그의 여정 뒤에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모두 너무 깊이 새겨져 있다고 그에게 말했는데 두 가족 모두 바르바토스가 벨라릭에게 위험하다고 했다. 록시는 그녀의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바르바토스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현재 상황에 따라 바바도스는 그가 자신에게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다. 그는 착각했지만 인갈리아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그에게 배우기로 한다. 바바도스는 그가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악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명받는다. 그는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은 수업을 계속 진행한다. 그 사이에 페이드가 마인에게 마지막 도시 이후로 한참을 걸었다고 불평한다. 그는 이곳에 대해 착각하고 있으며 이곳이 숲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마이는 이곳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말한다. 페이드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는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는 태어난 후 제국 도시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그에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페이드는 혼란스러워하며 게일라가 400년 전에 죽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갑니다. 그는 익숙한 장소에서 멈추며 그곳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페이드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앞을 보았을 때 무언가 고치를 봅니다. 그리드는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마이는 다시 걷기 시작하고 페이드는 그를 따라가면서 그리드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다. 그리드는 대답했다. 이것은 키메라라고. 이것은 오래전에 갈레아에서 괴물을 이용해 만든 군사 무기이다. 페이드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리드는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패작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가가면서 그리드는 모든 키메라가 사용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마이는 그 후 페이드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페이드는 그들이 그것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다. 페이드가 상태를 확인하자 최신 상태가 1400만임을 알게 된다. 페이드는 또한 키메라의 능력이 오류처럼 보인다고 느낀다. 그리드는 이 능력이 자신의 몬스터 능력에 의해 불안정하다고 설명한다. 큰 스탯 외에도 메이는 아직 이 키메라가 작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페이드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묻는다. 메이는 키메라가 단순히 맞는다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영혼이 있는 한 그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페이드는 자신에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것이 신과 싸우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힘이라고 말하며 예라고 대답했다. 그는 기다리지 않고 공격하며 그들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을 공격했고 우리는 안에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갑자기 그의 괴물이 나왔고 페이드는 괴물 뒤에 있는 여자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메이는 그의 괴물이 그를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드는 페이드에게 다른 쪽을 보라고 심지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싸울 의지를 잃게 될 것이다. 페이드는 메인에게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것은 키메라의 본질이다. 사실 마이는 그녀가 본질의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페이드는 만약 그녀가 영혼을 먹는다면 그 여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절했다. 마이는 그녀를 믿지 말라고 말하며 그 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괴물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괴물이 소리치고 마이는 페이드를 공격을 피하도록 이끌었다. 괴물이 용암을 공격했고 페이드는 탐욕에게 방어를 요청한 후 그것을 베었다. 탐욕은 그 공격을 베어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메이는 갑자기 멈추고 그에게 뒤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암을 자르고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분리되어야 하며 괴물의 손을 자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드는 석화검을 사용해 시간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그녀에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괴물이 이미 스스로를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페이드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리드는 키메라가 영원히 독립적으로 싸우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드는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다시 괴물의 손을 잘랐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드는 모든 것이 그의 무기인 슬로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슬로스를 대체할수록 그는 더욱 강해지고 무거워졌다. 키메라가 신음하며 페이드가 무거운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인이 그의 옆에 서서 키메라가 진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키메라 뒤에서 손가락이 나타났다. 마인은 페이드에게 자신의 뒤에 서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록시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다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 슬퍼했다. 그는 로시를 돕고 싶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변하고 더 강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메인에게 자신의 보호장치를 없앴겠다고 말했다. 메인은 그가 실수를 하면 그의 약점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고만 말했다. 페이드는 이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해 그를 호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메라는 기다리지 않고 공격했지만 마인이 막아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페이드의 목소리가 반격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키메라는 접촉에서 차단될 번개로 공격했고 페이드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리드를 사용하여 번개를 자르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리드를 과일로 변환했습니다. 그는 더스트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스탯의 10%와 샌드스톰 매직을 더해 그리드를 공격했습니다. 사격 후 키메라는 번개를 얻었다. 마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슬로스를 공격하고 제거했다. 그의 공격은 매우 강력해서 키메라의 번개를 잘라냈다. 그리드는 페이드에게 신속히 잘라내고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키메라는 베리어 스킬을 활성화했다. 페이드는 자신의 번개로 그것을 자르기로 결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리드는 만화의 흐름을 찾아 약한 번개를 공격하기로 했다. 페이드는 곧바로 약점을 찾아 공격하여 키메라의 번개를 손상시켰다. 하지만 그는 한 여자가 자신을 보고 거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회피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저 키메라가 빠져나가게 할 뿐이었다. 그는 공격해보았고 그녀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그녀에게 무기를 장착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그가 설명하길 키메라가 성장하기 전에 공중에 띄워 그녀를 제압하려 한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랐고 그는 그녀를 공격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남자는 그녀를 제압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드는 스탯의 20%를 하루 동안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알렸다. 그는 두 번째 궁극기에 진입할 수 있다. 페이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편이 바뀌었다. 그리드는 그들의 목표가 만화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트는 분석한 끝에 만화 중심이 소녀임을 알아냈다. 하지만 키메라는 그녀를 요새 안에 가두었다. 키메라의 계획은 스스로 불태워 페이트를 함께 데려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페이트는 물속으로 움직이며 빛과 하나가 되어 소녀를 풀어주었다. 이것은 큰 폭발을 일으켰지만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먼저 그의 텔레파시 능력이 활성화되었고 그는 두 치메라 코어 소녀와 마인이 서로를 쏘는 것을 보았다. 둘 다 그의 텔레파시 능력이 활성화되었지만 일반적인 폭발 외에 그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드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메라 코어가 더 나쁜 버전이라고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것은 운명의 피 중 하나였다. 그동안 마인은 치메라 코어 소녀가 돌이 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페이트는 마인을 두고 압박하며 그녀가 그 소녀를 아는지 물었다. 마인은 그녀가 오랫동안 일어난 일을 잊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키메라가 된 후에는 그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페이트는 자신도 더미 위에서 움직이는 광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인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잃게 된다면 그녀는 마인이 자신을 죽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움직일 경우 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인은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 숨겼습니다. 페이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가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트는 바빌론으로 향하고 마인에 대해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 이야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이트가 그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페이트는 그리드의 방어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의 상태는 이제 모두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냥을 하고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리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몇 시간 후 바빌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는 페이트가 잘못된 문으로 향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페이트는 다른 곳으로 가서 그리드에게 이곳에 온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드는 이전에 언급된 궁수 또한 죽은 스킨 사용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도시에 들어갔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명이 하락했고 음식 가격은 자본의 5배나 비싸졌어. 궁수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리고 운명은 멀리서 로키스를 보기도 전에 요리를 사용했어. 운명은 모든 종류의 기사들이 바빌론에 온다고 설명했어. 그들은 궁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악당에서부터 이전의 궁수들까지 다양해. 그리드는 그가 강하기만 하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말했어. 그게 바로 바빌론의 방식이야. 그들은 누군가가 괴물을 물리쳐 주길 바라기 때문이지. 운명은 이것이 그녀가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동안 록시는 알리스타라는 이름의 궁수를 만났다. 그는 하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록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바빌론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알리스타는 겸손하게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옆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함께 있었는지 물었다. 알리스타는 고개를 끄덕였고 록시는 그의 아버지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 그가 계속 자신을 지키라고 말했다. 그녀는 함께 그들이 사람들을 괴물의 살해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은 경계하고 있지만 미리아는 알리스타가 록시를 그의 외모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록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무겐이 그를 막으며 머리를 잃을 거라고 말했다. 록시는 그 후 무겐과 미리아에게 위존하며 그들이 도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페이트는 자신의 재정에 대해 생각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하루에 $100가 필요하고 아침 식사에 $1가 필요했다. 갑자기 그리드는 그에게 멈추고 왼쪽을 보라고 말했다. 그는 가게의 디스플레이를 보았고 그리드는 스케바드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운명은 그것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탐욕은 그들이 괴물을 죽여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나와서 운명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범죄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며 운명의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그것이 불꽃돌이나 강한 열의 공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은 남자가 즉시 자신을 알아본 것에 꽤 감명받았습니다. 탐욕은 이 남자가 재능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케버드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운명은 그것을 주며 스케버드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남자가 그건 샘플일 뿐이고 검에 맞게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페이트는 그리드와 대화하며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남자는 검을 보고 그런 한 손 검은 처음 본다고 말해요. 그는 그리드를 훌륭하다며 칭찬하고 너무 길다고 언급해요. 그 후 남자는 그리드를 위한 칼집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500가 필요할 거라고 말해요. 페이트는 깜짝 놀라며 가게를 뛰쳐나가며 거래를 거절해요. 그리드는 그저 그에게 몬스터를 사냥해서 돈을 벌라고 조언해요. 하지만 페이트는 여전히 $500가 조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왕과 도시가 매우 고귀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몬스터 몇 마리를 사냥하러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몇몇 남자들이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몬스터를 공격하는데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페이트에게 자원봉사로 군대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지만 페이트는 그저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떤 그룹에도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룹의 리더는 사과하며 페이트가 혼자 가고 싶어 하는 걸 보니 평범한 구조대원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페이트는 놀랐지만 남자는 그저 그가 약해 보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과했다. 그리드는 페이트에게 잘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다. 페이트는 자신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멋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먼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조금 걸은 후 그녀는 구조대에 도착했다. 그리드는 갈레아가 경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트는 냄새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리드는 주변에 괴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트는 계속 진행했지만
공기 중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리드는 그것이 포자라고 설명했다. 페이트는 바위 위에 있는 몇 개의 집단을 보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리드는 그들의 포자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트에게 숨을 쉬지 말라고 했지만 페이트는 그에게 더 일찍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드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흡입하면 페이트의 몸속에 돌이 자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트는 무서워했지만 그리드는 이것을 갈래야라고 대답했다. 페이트는 계속 진행했고 그리드는 바로 작은 스탬프들을 찍었다. 운명은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갑자기 구석에서 오크 몇 마리가 나타났다. 탐욕은 그들이 갈레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괴물이며 자연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탐욕은 50마리의 괴물을 정해놓고 오크들이 지혜롭고 협동하여 공격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운명은 사람들과 싸우듯이 그들을 견뎌야 했다. 운명은 조언을 받아들이고 바르바토스에게 배운 것을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실망했지만 갑자기 한 오크가 검에 맞아 멈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전 그룹이 나타나 공격을 시작했다. 페이트는 멈춰서 자신들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리드는 불평했다. 그는 페이트에게 그들의 용기를 칭찬하라고 말했다. 페이트는 생각해보며 다른 사람에게서 괴물을 빼앗는 건 나쁜 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리드는 괴물을 찾는데 규칙이나 운은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더 많은 오크가 나타났다. 그리드는 그들 중 2개의 분대가 호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트는 여전히 착실한 노예처럼 그들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도둑질로 간주되지 않으리라 여겼다. 그리드는 이 기회를 이용해 페이트를 비꼬며 그를 정의의 전문가라 불렀다. 페이트는 실망하며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오크가 여러 개의 불검을 발사했다. 페이트는 그리드를 파괴하는 검으로 변형시켰다. 그리드는 이 새로운 형태가 물리적, 마법적 공격을 반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트에게 칭찬을 요구했지만 우리 아이는 전투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페이트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갈팡질팡했다. 그리드는 그에게 검을 사용해 오크를 쓰러뜨리라고만 지시했다. 그 후 페이트는 검을 앞으로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공격을 막고 검으로 달려들어 반으로 잘랐다. 그리드는 쉴드 배신은 사용할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페이트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다. 페이트는 계속해서 검으로 달려들어 오크들을 하나씩 베었다. 마침내 그의 모든 스탯이 다시 200만을 넘었다. 그러나 페이트는 오크들을 몇 마리 처치했음에도 그의 능력이 침묵하는 것을 위하여했다. 그리드는 그가 하니아를 처치한 후 능력이 침묵하게 된 것인지 물었다. 페이트는 그것이 바르바도스와 함께 그의 능력을 제어하는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드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귀를 잘라 도시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가 돌아온 후 모두는 운명이 혼자서 그렇게 많은 오크들을 처치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정부에 이를 알렸고 정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 사람이 운명이 자신의 오크들을 처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드는 운명이 사실 그들을 구했다고 말했지만 그 남자는 운명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운명은 그 남자의 손을 부러뜨렸지만 무리 전체가 그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꺼번에 공격했지만 운명은 단숨에 모두를 처치했습니다. 그 무리의 지도자가 운명에게 공격을 감행했지만 우리의 아이는 가방으로 맞고 그를 되받아쳤습니다. 결국 운명은 $100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록시는 안으로 들어와 이 모든 무리를 공격한 사람이 그 사람인지 물어본다. 페이트는 놀랐지만 모든 것을 설명한다. 록시는 이것이 자기 방어였음을 이해하고 페이트는 그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록시는 자신이 멀리 떠났지만 바빌론의 보안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밤의 칠성단이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페이트를 보내줄 뿐 아니라 나쁜 남자 무리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제서야 페이트는 자신이 록시보다 키가 더 커진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리암은 록시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것은 나쁘다고 말한다. 록시는 가면을 괜찮아하는데 특히 무겐이 그 가면이 중요한 장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페이트가 고마움을 전하고 이름을 물어본다. 페이트는 자신이 코프라고 말한다. 그는 록시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스타일 있게 옷 입는 법을 배우라고 부탁한다. 페이트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당황해 도망친다. 모두가 이에 놀라며 특히 무겐이 그렇다. 그는 페이트가 약해 보이지만 모두를 이겨냈다고 말한다. 잠시 후 페이트는 거리에서 록시가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드는 그의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궁수는 로지가 옷을 잘 입고 스케버드를 다시 요청하라는 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갑자기 이전 가게에 남자가 나타나서 페이트가 악당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트는 지루한 사람들 때문에 울었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페이트에게 옷을 입은 상태로 싸워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페이트는 혼란스러워했고
그 남자는 자신을 장인 제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제이드는 3달 전에 가게를 열었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이트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해서 추가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제이드는 이 장비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장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무료인 동안 페이트는 일을 수락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페이트는 이제 키리토와 같은 가면을 쓴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이드는 $80를 돌려받기 위해 요구했어요. 우리처럼 페이트도 놀랐죠. 그러자 제이드는 $40로 다시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유명했죠. 페이트는 음식을 좀 얻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한 바를 찾았어요. 그리드가 거기 음식이 맛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페이트는 그냥 싼 걸 원했어요. 그는 걷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한 아름다운 소녀가 바에서 나왔다. 그는 페이트를 바라보며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드가 그의 장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녀는 걸어갔다. 그 소녀는 이름을 부르며 그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페이트는 그녀가 자신의 신원과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사람 모두라고 말하며 웃었다. 페이트는 그가 나쁜 능력의 소유자임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을 아리스 더 러스트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는 그녀에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니 가면을 벗으라고 말했다. 페이트는 그를 눈으로 바라볼 때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사과하며 그것이 자신의 욕망 능력의 효과라고 말했다. 사실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을 그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페이트는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그가 수도에 있을 때부터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고 말했어. 그는 그의 약점을 파악한 후에 그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마주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 페이트는 그가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 아리스는 그가 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나는 약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야. 그는 페이트처럼 자신도 이 세대라고 설명했어. 페이트는 오해했지만 그는 그가 나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나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어. 그 후 아리스는 한야를 쓰러뜨려줘서 고맙다고 했고 페이트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 그는 그곳에 누가 카쿠나를 두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키메라가 많고 그들이 성장하면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멤버들이 그들을 처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그와 주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2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약점을 사용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왕국의 경호원입니다. 사실 그는 미래의 왕국의 이익을 개인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이 1000년 동안 번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드가 그가 얻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요. 에리스는 로키가 갈레아 원정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해요. 페이드는 에리스에게 화가 났지만 그녀에게 약점 현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녀는 약점이 몬스터를 물리치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일 때 형성된다고 설명해요. 결국 그 약점이 제국을 탄생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페이드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모인다고 말해요. 이 경우에는 성스러운 회원들에 의해 발생한 그의 나약함, 차별, 그리고 그의 나약함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록시는 사람들을 돌보는 유일한 성스러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모든 나약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가진 인간을 탄생시키는 나약함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왕국을 돕기 위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에리스는 그녀의 나약함이 왕국을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 화가 나서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록시의 죽음에서 좋은 것이 나올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에어리스는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보여준다. 그러나 운명은 경쟁이나 목표에 관심이 없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록시를 보호할 것이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